다항식의 나눗셈. 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그 다항식을 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다항식을 정리한 다음에 어,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자연수의 나눗셈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7을 3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 하듯이 3, 5, 15, 그래서 이제 2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럼 이제 이걸 잘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17은 3으로 나누면 이 5를 몫이라고 하고 나머지 여기 2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게 뭐 포이션트 이렇게 보면 몫이고 이제 요걸 이제 나머지라니 나머지 어, 리메인더 그래서 몫과 나머지 요게 이제 자연수 나눗셈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만약에 뭐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이 17을 그 3으로 나누는데 만약에 그 뭐 3, 4, 12까지만 했어. 12.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나눗셈을 잘못한 거지. 이 나머지는 이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3 곱하기 4 더하기 5 이것도 물론 이제 이 등식은 성립하는 거지. 등식은. 하지만 이렇게 써놓고 이 4를 몫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4를 몫이라고 하려면은 이 5가 이 3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이제 얘를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5를 이제 3 곱하기 1 더하기 2 해가지고 제대로 된 몫은 여기 4에다가 1을 더해서 4 더하기 1 더하기 2 나중에 다항식으로 이제 요 작업이 좀 중요한데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자 그래서 다항식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자, 몫을 Q라고 하자. 그럼 여기 이제 뭐 B 곱하기 Q 이렇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뺀 그 식을, R이라고 해. 그럼 이제 이것도 옆으로 이제 펼쳐 쓰면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여기다가 이 Q를 몫이라고 하고, R을, 나머지라고 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면은, 다항식에서는 이제 차수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Q의 차수, B의 차수하고 그 R의 차수를 이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B의 차수보다 R의 차수가 반드시 작아야 돼. 같아도 안 되고 작아야 돼. 그래서 요 과정이 다항식에서의 나눗셈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요 과정은 자연수에서의 나눗셈. 자, 결론은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써볼까요? 이제 A를 B 곱하기 Q 플러스 R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R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반드시 낮아야 돼. 자, 특히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가 0일 때, 즉 R이 0이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한다. 나누어 떨어진다. 요 말의 정의,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이제 요럴 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은 어떤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A는 B 곱하기 Q가 되는 거야 이렇게. R이 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다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라고. 요게 이제 물론 이제 요대로 끝날 수도 있지만 더 인수분해가 될 수 있지만 요 사항이 이제 인수분해의 출발이에요. 인수분해. 그래서 이제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항식의 나눗셈까지 하고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예요. 자, 어쨌건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대신 차수를 좀 이제 잘 주의 있게 보고 나눗셈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옆으로 이 식으로 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자,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자, 28번에 괄호 1번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면 나눠봐야지. 일단 다항식은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이렇게 자, 이 차수대로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우선 이제 그 최고차항을 맞추는 거야. 자, 여기 x제곱이 되려면은 이 x에다가 x를 곱해줘야지. 그래서 쭉 곱해서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자, 그리고 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거지. 네. 숫자 자연수 나눗셈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자, 2x에서 마이너스 3x를 빼면 5x 더하기 4. 자, 또 최고차항을 맞춰주는 거야. x가 5x가 되려면 플러스 5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5x 빼기 15. 그래서 또 빼면 4에서 마이너스 15를 빼서 19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나누는 이제 식이 1차식.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차식보다 차수가 더 낮아야 돼. 그러니까 상수가 돼야 돼. 상수. 이걸 이제 몫이라고 합니다. 자,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몫은 x 플러스 5고 나머지는 19다.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자, A를 B로 나누는 거지. 그럼 A가 이제 괄호 안에, 이게 기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자, 4x 세제곱. 자, 주의할 사항은 x제곱이 없으니까, 혼돈하지 않게 자리를 조금 비워둬.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플러스 2. 그리고 나누는 식이 이제 2차식이야. 2x제곱 빼기 x 더 빼기 1. 자, 최고차항부터 맞추는 거야. 2x제곱이 4x 세제곱이 되려면 2x가 필요하지. 2x. 그래서 곱해서 밑에 써. 4x 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2x.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뺀다. 자, 빼면 최고차항은 이제 맞췄으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자, 이런 거 조심해야지.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2차니까 한 번 더 나눠야 돼. 자, 2x제곱이 되려면 1을 곱하면 돼요. 2x제곱 빼기 x 빼기 1. 자, 빼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이렇게 하면은 나누는 식 2차식보다 차수가 더 낮아졌으니까 이게 나머지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나눌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괄호 2번에 몫은 1차식 2x 더하기 1. 나머지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29번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A를 BQ 더하기 R 꼴로 나타내시오 하는데 자 그럼 일단 나눠봐야겠지. 그래서 4x 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을 자 나누는 식은 2차식 x제곱 빼기 x 플러스 2. 자, 나눠봅니다. 최고차항을 맞추는 거지. x제곱이 4x 세제곱이 되려면
4x를 곱해야겠네. 4x. 그래서 4x 세제곱 빼기 4x 제곱 플러스 8x. 자, 위에서 아래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2x 제곱 빼기 7x 그다음에 더하기 3. 최고차를 맞추는 거지. x제곱이 2x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2,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4. 자, 또 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목과 나머지. 자, 목과 나머지. 자, 목을 Q라 했나? Q. Q는 4x 플러스 2. 자, 나머지 R은 마이너스 5x 빼기 1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A는 BQ 더하기 R 꼴로 정리해라. 자, 그럼 A가 뭐죠? 그래서 4x 세제곱. 자, A는 BQ. 자, B가 이거고, Q가 4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5x 빼기 1이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버려야지. 그래서 B 곱하기 Q, 나머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1차식, 이제 여기 나머지의 차수는, 이 x제곱 빼기 x 더하기 2의 차수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돼. 이게 차수가 더 낮아야 돼. B의 차수, R의 차수. 차수가 낮아야지 나머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29번은 이렇게 풉니다. 30번. 다항식 A를 x-2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13이다. 이렇게. A를 구하시오. 자, A를 B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식을 옆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쓰는 훈련을 좀 해야 돼.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A를 B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 이렇게. 이걸 자꾸 이제 몇 번씩 계속 써봐. 이렇게 A를 그러니까 세로로 쭉 이렇게 길쭉하게 쓰는 걸 이제 옆으로 쓰면서도 이렇게 몫과 나머지를 자꾸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에 익숙해져 있으면 돼. 자, 그러면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쓰는 거야. 자, A를 x-2로 나누면 자, 몫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고 나머지는 13이다. 이렇게 옆으로 쓰면 되지. 그지? 요걸로 나누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목, 나머지. 13은 상수고, 나누는 식은 1차니까, 정의에 맞지. A를 구하라 하면은 전개해서 정리하면 돼. 전개해서. 자,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x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0에다가 13을 더하는 거지. 그래서 A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여기 이제 다항식 A가 되겠네. 30번 답은 이렇게 돼. 그 다음, 새로운 걸 하나 배우는데, 자, 어떤 다항식 PX를, 자, 1차식, 중요한 건 여기 1차식, x-알파라는 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다항식 PX의 개수와, 그 다음에 이 알파는 이제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인데, 자, 그거를 이용해서, 자, 목과 나머지를
편리하게, 편리하게, 간편하게, 편리하게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도 조립제법. 이 제는 나눈다는 말이고 조립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잘 모아서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굳이 뭐 영어로 하면 synthetic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필요한 것만 잘 모아가지고 그런 정보만 잘 모아가지고 어, 디비전 그러니까 조립한다. 그러니까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이 좀 이렇게 지금 뭐 몇 개 안 해봤지만 그래도 막 써야 되니까 차수를 그 문자를 계속 써야 돼. 뭐 x 세제곱 뭐 x 제곱 나올 때마다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다 귀찮아서 이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문자보다 그 개수 어떤 다항식의 그 개수가 결국 이제 목과 나머지를 결정할 거니까 그 다항식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건 이제 여기 1차식으로 나눴는데 여기 뭐 x 빼기 1이냐 x 빼기 2냐 이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요 알파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그 개수들만의 정보로 나눗셈을 이제 하면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거지. 편리하니까. 그래서 편리한 방법이니까 조금 이제 배워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그 3x 세제곱 빼기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을 어,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럼 이제 직접 나눌 수도 있지만 다항식의 개수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그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이 절차를 조금 이제 한 두세 문제 훈련한 다음에 그 원리를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요 절차부터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고 어쨌든 자 개수를 쭉 써. 그래서 3차 개수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 상수 이렇게 하고 자 요 나눗셈을 뭐 뒤집은 것처럼 자 니은 자를 이렇게 쭉 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쓰느냐 이 개수 알파를 쓰는데 이 1차항이 0이 되는 x값 즉 x-2가 0이 되는 x값 2가 되겠지. 자, 여기 중요한 거,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하느냐. 최고차, 이 첫 번째 수는 그대로 쓰는, 내리고. 자, 내리고, 그 다음에 곱해서 올리고. 2하고 3을 곱해서 올리고. 6이지? 그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자, 또 곱해서 올리고. 그러면 4가 되지? 2하고 2를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또 2하고 6을 곱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더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내린 다음에 어, 곱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더하고 요 절차만 계속 하면 돼. 처음엔 내리고 그대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또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그랬을 때 제일 여기 짜투리 여기 보면 요 부분이 나머지고 그다음에 요것들 요것들은 그 몫의 개수들을 나타내는데, 자, 끝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렇게 돼. 그래서 상수 1차, 2차. 자, 그래서 몫은 어떻게 돼요? 몫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고, 나머지는 6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직접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뭐, 많이는 모르겠고, 뭐 조금 편리하는 거지, 그지? x제곱, x세제곱 이런 거 계속 안 써도 되니까. 숫자만 따서, 필요한 정보만 따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런 걸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어, 편리하게, 즉, 목과 나머지를 편리하게 구하는 방법.
어, 교재 문제로 한 두 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유를 한번 알려봅니다. 31번.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조립제법은 어떤 다항식의 나눗셈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편리하게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 그래요. 다시 조립제법이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 자, 하는 방법은 자, 이제 개수를 쭉 쓰고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6. 자, 이렇게 니은 모양으로 이렇게 쭉 쓰고 자,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요게 중요한데. 네, 3을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자, 내리고 자,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자, 3하고 마이너스 4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몫은 여기 있지. 상수 1차, 2차.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4. 나머지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한 번 더.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다. 조립제법을 쓸 수 있지. 자, 개수를 쭉 쓰고 1, 마이너스 2. 자, 조심할 거는 이게 뭐냐. 2차 항이 없지. 그럼 0 쓰는 거야. 그 다음에 3, 5. 그러니까 너무 막 빨리 쓰다가 이거 빠뜨리니까 주의해서. 자, 1차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자, 첫 번째 수는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을 자,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또 마이너스 1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또 마이너스 1과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자, 그랬을 때 맨 끝이 상수.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돼. 상수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몫을 말하는 거지. 목. 자, 몫은 상수 1차, 2차, 3차. x 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3x가 되겠지. 나머지는 5. 자, 이렇게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조립제법. 자, 31번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아까 그 처음 예를 들었던 식을 다시 한번 보고 그 조립제법의 원리 조금 복잡하지만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잘 집중해서 봅니다. 즉 3x 세제곱 빼기 4x 제곱 플러스 2x 빼기 6을 x-2로 나눴다. 자, 이거를 직접 나눌 수도 있고 조립제법을 할 수도 있어.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직접 나누는 것부터 배웠으니까 이거 한번 직접 한번 다시 나누고 가면서 비교를 한번 해봐.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네? 자, 그럼 우리가 조립제법을 쓴다는 것은 또 해보면 이제 여기다 3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6을 쓰고
여기다가, 어, 이게 x-2가 0이 되는 x가. 네? 즉, 2를 갖다가 여기다 쓰는 거지. 이게 왜, 이게 무슨 이유인가? 그럼 이제 직접 나누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이 식에서 목과 나머지인데, 일단은 요 개수들을 봐, 요 3. 처음에는 일단 이 x를 3x 세제곱으로 무조건 맞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무조건 3x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목의 첫 번째 개수는 요 3하고 똑같아야 돼. 그지? 그래서 이, 여기 있는 3이 그대로 몫의 그 첫 번째 개수가 되는 거야. 즉, 여기 있는 요 개수 3이 그대로 이제 여기 3이 되는 거야. 그 과정은 이걸 그대로 내렸다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자, 여기 3이 나왔지, 그지? 요 3. 요 3은 여기 3이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여기 3아, 여기 3.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맞췄으니까 이 최고차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3x 세제곱 당연히 맞췄고. 그 다음에 빼기, 봐. 여기 봐. 마이너스 2하고 3을 곱해서 원래는 마이너스 2랑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을 한 다음에 요걸 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을 빼서 2가 된단 말이야. 2x제곱.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이 몫의 개수는, 두 번째 몫의 개수는 또 요걸 무조건 따라 써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2x가 되는 거지. 그럼 요 2가 나오는 과정을, 요 2가 나오는 과정을 다시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3에다가, 그러니까 요 3을 그대로 갖다 쓸게요, 여기. 그러니까 요 3을 갖다 쓸 건데, 두 번째 개수, 이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다 쓰는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을 뺀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6을 뺀다는 것은 6을 더하는 거지. 그래서, 그 6은 어디서 나왔냐? 원래는 마이너스 2하고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2하고 3을 곱한 마이너스 6을 뺀다는 말은 2하고 3을 곱한 6을 더한다는 말하고 똑같아. 말이 좀 어려운데? 조금 어지럽지만. 그래서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된다고. 요 3을 그대로 여기다. 그러니까 요 플러스 2 한 거는 별게 아니라 원래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야 될 거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빼야 될 거를 플러스 2를 곱해서 더하자.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2가 나왔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개수가 되는 거야. 다시 봐. 마이너스 4에다가 원래는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빼야 될 거를 플러스 2를 곱해서, 즉 플러스 2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2가 나온 거예요. 여기 2, 여기 2가 된 거라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더 써보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하나 더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요 2x 제곱은 어차피 맞출 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2를 곱해서 이제 써야 되지, 그치? 이제 이렇게 해서 없애진 거지, 이렇게. 2x 제곱해서.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그,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4x를 할 거 아닌가?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서 이제 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빼면은, 여기가 이제 6x가 된다고. 어. 그럼 이제, 여기 6이 나왔다는 말은, 그 다음 저기 뭐냐, 몫의 개수, 그거는 이제 반드시 6이 돼야 되지. 첫 번째를 항상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6이 나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 6이 나왔냐? 아, 여기 개수 플러스 2에다가, 요 개수 플러스 2에다가 무슨 짓을 하느냐? 원래는, 그 2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빼야 되는데, 즉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빼야 되는데 플러스 2를 곱해서 여기다가 여기 2에다가 플러스 2를 곱해서 더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얘가 6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여기 2에다가, 원래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야 될 걸, 플러스 1을 곱해서, 더하자.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야 되는 걸, 플러스 1을 곱해서 더하자. 그래서 얘가 6이 되는 거라고요. 6이 되는 거지. 이제, 마지막, 이제, 그래서 6x-6까지 내려왔어. 한 번만 더 하면 돼.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할 게 이제 6으로 이제 결정이 난 거지, 아까. 무조건 이거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6을 곱하면 6x-1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18이 되는 거야. 이제 나누셈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이 나머지 18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요 마지막 이 개수 마이너스 6에다가, 이 마이너스 6에다가, 원래는, 이 마이너스 6에다가, 원래 요 6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야 될 걸, 이제는 플러스 1을 곱해서, 요 6에다가, 플러스 1을 곱해서 더하자고. 그래서, 18을 더한, 12를, 이거 잘못 썼구나. 그래,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여기가, 6이, 그지? 그래서, 플러스 2를 곱해서 더해서, 다시 이제, 나머지가 이제 6이 된 거지. 다시, 마이너스 6에다가, 원래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야 될 걸, 플러스 1을 곱해서 여기 12가 돼서 이제 더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6이 된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이 원리는 이런 거야, 원리는.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결론만 말하면 첫 번째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또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하면은 나머지 나오고, 그 다음에 몫이 나오지.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 아, 이렇게 한다 하고 그냥 끝내도 돼. 조립제법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조립제법이지. 만약에,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어, 궁금하다면 잘 보라고. 안 궁금하면 그냥 하면 돼.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직접 나눈 거가 이거고, 직접 나눈 거가 이거고, 그럼 조립제법을 이제 이런 규칙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사실은 이제 이 과정을, 그러니까 요 과정을 표현한 거야, 그냥. 이거는 그대로 표현한 거야, 그대로. 요 과정을. 보기 좋게, 어지럽지 않게. 자,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고, 조립제법을 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고, 기계적인 과정은 다시 첫 번째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곱해서 올리고, 곱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깔끔하게 나머지 하고 목 이렇게 나온다. 이걸 누가 주로 했냐? 사실 옛날부터 좀 오래전부터 이런 방법들이 비슷한 방법이 있었는데,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든 사람은 이탈리아 수학자, 루피니라는 사람이 다항식의 계수만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을 처음 제시했다. 어떤 공모전 같은 데서 이 사람이 이제 논문을 썼겠지. 거기서 이제 상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전에도 다른 그런 표를 만들어서 이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방법들도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어쨌든 교과서를 보면 이 과정이 잘 설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교과서를 참조해서 찬찬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음 32번. 다항식 px를 2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나머지를 r이라 하자. px를 2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 r. 근데 똑같은 px를 이번에는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q와 r로 나타내시오. 똑같은 1차식으로 나눴고 x가 0이 되는 값은 똑같이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을 쓸 때 이제 주의할 사항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이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첫 번째 문장 이거를 이제 요 문장을 그러니까 px는 어, 2x-1 곱하기 qx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몫이라 하고 나머지를 r에 했는데 똑같은 px를 이번에는 x-2분의 1로 나눴다고. 그러면은 요거를 요 식을 이제 위의 식을 어떻게 좀 이렇게 요걸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요 부분만 좀 보면 요 요 부분을 2x-1을 특히 2x-1을 내가 x-2분의 1 곱하기 2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쉽지 않냐면은 x-2분의 1 곱하기 2는 당연히 2x-1로 쓰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2x-1을 굳이 2 곱하기 x-2분의 1로 할 이유가 없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 자, 그럼 거기에다가 여기 qx 하고 r은 뭐 상관없지.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잘 쳐다보면 이걸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지.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요만큼 뭐가 곱해졌으니까 그죠? 요만큼을 몫이라고 하고 요거를 나머지라고 해도 괜찮겠냔 말이야. 괜찮다고. 왜 괜찮냐? 아까도 여기 나머지가 되려면 이게 qx가 몫이 되고 나머지가 되려면 이 나머지 상수가 2x-1보다 차수가 하나 이상 낮아야 되지. 1차니까 상수가 돼야 되지. 그럼 질문은 바꿔서 이제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는 나머지가 상수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몫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결론은 이거지. px를 1차식으로 나눈 거는 똑같은데 똑같은 1차식이라도 개수가 2인 1차식, 개수가 1인 1차식 이럴 때 좀 뭐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소리야. 어, 그래서 요걸 잘 생각해서 이제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어, 다음 예제를 풀기 전에 요 설명을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제 이 문제풀이는 이걸로 끝났고 만약에 또 어떤 다항식이 어, 거꾸로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똑같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2x-1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지. 그죠? 요거 똑같으니까. 그리고 qx 더하기 r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px를 이제 2x-1로 나눴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게 이제 새로운 몫이지. 네? 여기 나머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립제법을 쓸 때 특히 이제 요걸 좀 더 마찬가지 설명이니까 마찬가지 방법. 뭐를 먼저 물었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면 개수가 2인 1차식으로 나누면은 몫이 qx가 아니라 2분의 1 qx가 되는 거야. 그지? 여기 2 때문에 여기 2분의 1이 생기는 거지, 그지? 네. 요거를 갖고 이제 설명하는 게 더 편하지, 그지? 우리는 조립제법은 보통 이제, 이런 거지. 어떤 다항식 px를 x-알파. 자, 다시. p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 그럼 얘가 만약에 x-알파가 아니라 만약에 뭐라 그럴까? kx 마이너스 알파다. 그랬을 때 이 몫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죠. kx가 아니라 잠깐만.
이거 좀 뭐 맞추려면 이렇게 만약에 알파분의 1 x 빼기 1로 나누면은 여기 몫이 뭐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으면 요걸 이용하려면은 여기다가 x 마이너스 알파 한 다음에 여기 알파분의 1 하고 qx 나머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어 원래 조립제법에서 나온 이 몫을 조정을 해야 돼. 몫을. 요런 논리지.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거는 몫의 개수를 조정하자. 요 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의하자. 몫의 개수를 조정을 해. 자, 요거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다시 설명하지. 33번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음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1차 항의 개수가 1이 아니야. 1차 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몫을 조정을 해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은 그냥 해. 3 마이너스 6 1 하고 자, 어쨌든 여기는 2분의 1을 쓰는 거지. 1차식이 0이 되는 x가. 그래서 첫 번째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머지가 된죠. 나머지.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주의할 게 이제 몫을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자, 여기 개수가 2지 않냐, 2. 개수가 2면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는 거야. 역수를 곱해서. 이 개수의 역수를 곱해서, 즉 뭐 나누는 건데, 어쨌든 2분의 1 곱해서 조정을 하면, 저기 뭐야, 1, 2,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래서, 답을 쓸 때, 몫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4고,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도 그럴 것이, 2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을 2x로 나누었으니까 처음은 반드시 x제곱이 돼야 되지. 2x 제곱이 돼버리면 이제 4x 세제곱이 되니까 말이 안 맞잖아, 그지? 자,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잘 보면 이런 거지.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걸 뭐 px라고 하면 이제 px를 지금 자, 2번은 좀 이따 따로 풀게. 자, px를 2x-1로 나누었을 때 목. 지금 여기가 몫이죠, 원래는. 원래는 여기가, 그지? 여기가 지금 qx고, 그 다음에 나머지 r. 이렇게 된 이걸 지금 구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잘 보면은 이 조립제법은, 이걸 한 게 아니라고. 요걸 한 게 아니야, 사실은. 사실 이걸 한 게 아니고, 원래 뭘 했냐면은, 여기 2분의 1이잖아. 사실은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2, 4,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상황의 답을 구한 거지. 요거의 답을 구한 거지. 근데 우리 질문이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바꿔주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2x-1로 바꿔주려면은 2를 곱하고 2를 나누면 되지. 그래서 요 상황에서 2를 곱하고 2를 나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고 2로 나누면 이제 똑같은 등식이 지금 계속 되는 거야, 이게 등식이. 이렇게. qx 더하기 r.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써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된 거지. 요렇게 해보면은 이제 여기가 2x-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새로운 몫이 되는 거지. 여기가 뭐고. 새로운 몫. 2분의 1 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그대로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조립제법을 썼을 때 여기서 지금 이 조립제법을 이제 썼을 때 이 상황은 어, 요걸 표현한 거니까 답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 몫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목 QX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진짜 몫은 2분의 1 QX라고. 그래서 1, 2 마이너스 4. 그래서 왜 2분의 1을 곱했냐? X의 개수가 2니까 역수를 곱해서. 그래서 뭐 절차를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고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주의해라. 주의해서 답을 쓰면 돼. 몫을 잘 조정해서. 자, 한 번 더 해보면. 자, 이게, 자, 또 해보면, 자, 1차식인데, 1차식의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주의해라. 3. 몫을 조정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활용하면, 자,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3. 자, 니은. 1차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내리고, 첫 번째 내리고, 자,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6인가?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1. 이렇게. 여기에 나머지지. 근데 1차항이, 개수가 0이 아닐 때는 몫을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조정하냐. 여기 3이니까 역수. 3의 역수 3분의 1을 곱해서 1, 마이너스 3, 1.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몫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나머지는 1. 이렇게. 자, 요거 논리는 꼭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요 자체를, 이 과정을 시험에 잘 내니까, 특히 요 바꾸는 거, 요 바꾸는 거를 좀, 어, 복습을 잘 해서, 왜 그런지를 충분히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하고, 또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네모에 들어갈 거 막 이렇게 뭐 객관식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서술형도 나오고 자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몫을 조정한다. 자 이게 결론이야.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조금 재밌는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어떤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을 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다항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런 어떤 다항식을 새로운 다항식.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말 좀 그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x에 관한 3차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 이거를 이제 x에 관한 3차식이지, 우리 3차식을 만약에 내가 x-1에 관한 3차식을 한번 표현을 해봐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공을 바꾼 거지. x에 관한 3차식을 뭐 y 혹은 뭐 x-1에 관한 3차식으로 새로운 다항식으로. 그러면은 이쪽이 뭐가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무슨 x-1의 세제곱 더하기 무슨 x-1의 제곱 더하기 무슨 x-1 더하기 뭐 이렇게 새로운 다항식 주어를 바꾼 거지. x에 관한 3차식을 x-1에 관한 3차식으로
요거는 그래프로 보면 약간 저기 그 평행이동을 하는 거지. 평행이동.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할 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그래프를 뭐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칸 밀면 새로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을 잘 알면 이렇게 어, 좌우로 뭐 이렇게 평행이동한 요 식은 사실 위아래로는 쉬운데 좌우로는 이제 식이 많이 개수들이 많이 바뀌니까 이게 어렵다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관찰해 보면 뭐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사실 A는 1 아닌가? A. 뭐 어쨌든 세제곱은 여기서만 나오니까 A는 무조건 1이겠지. 하지만 이제 이 B, C, D는 많이 어렵다고. D만 봐도 그래. 그럼 D는 똑같이 1 아닌가? 절대 1이 아니라, 저기 보면, 상수가, 여기 각 칸에서 상수가 나오지, 그지? 즉, 마이너스 A, 그 다음 여기서는 더하기 B, 그 다음에, 어, 빼기 C, 더하기 D까지 해서 1이 돼야 되지. 이런 걸 막 풀어야 돼, 방정식은. 뭐, 풀 수도 있지만, 조립제법을 한번 잘 활용을 해서,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해보자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이런 거지. 요거를 만약에 내가 D를 구하고 싶어, D.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D를 구하려면, 요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 아닌가? 이 D는. 자, 이 D는 이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x-1로 나눈 나머지지, 나머지. 그러니까 요 식을 x-1로 묶어보면 양파 껍질처럼 한 껍질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x-1 제곱 플러스 b에 x-1 더하기 c 이렇게 하고 짜투리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보면 어떤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지 목. 목과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지 않냐, 그지? 여기서. 즉, 개수 1, 2, 마이너스 5, 1 쓰고 1차식 x-1로 그럼 여기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그러면 요 d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가볍게 알 수 있다고. 요게 d였다. BC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A는 그냥 눈치로 1이라는 거 알았지만, 어쨌든, 몰랐다 치고, A, B, C는 잘 몰라도, D는 알았다고. 바로 이렇게. 자, 그럼 나머지, 그 다음 것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새로 시작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몫이잖아, 목. 목.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 참,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이번에는 이제 C를 알고 싶다. C를 알고 싶으면은, 다른 거 다 새로 써도 되고, 자, 요 식을, 이 C는 또 말로 맞추자면 이 식은 요렇게 줄친 요 식을 이 몫을 그지? 이 몫에다가 이 식을 또 x-1로 나눈 나머지지. 나머지. 자, 그럼 이제 요 그 재활용하자고 이거를 이 조립제법식을 재활용하니까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한 번 더 그 x-1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요 부분을 그대로 x-1 또 이렇게 떼내서 쓰면은 이번에는 a 곱하기 x-1 더하기 b가 몫이고 짜투리 c가 떨어져 나가겠지 이렇게 요 부분만 보면 자 그럼 그걸 하자고 자 1 자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짜투리 2가 생기지 이게 바로 c였다 이거지 c가 2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D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가 나온 거야. 몫은 이제 X 더하기 4지. 뭐 이 정도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또 그러니까 이게 몫이었잖아. 아까 몫과 나머지. 이번에는 또 하자. 또. 근데 이미 벌써 여기는 모양이 다 표시가 돼 있지만
내가 B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 B를 알고 싶으면 이 B는 또 요만큼의 몫을 또 x-1로 나눈 나머지지.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재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여기 한 번 더 나누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몫을 또 한 번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3이 생기지. 음. 그럼 이 3이 바로 B였다. 여기 B가 요 나머지니까 3이다. 물론 이제는 다 한 거니까 A는 1이다. 그러니까 요게 A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다항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다항식으로 표현할 때 그 새로운 다항식의 개수들은 조립제법을 이용하면은 끝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나온다. 왜 끝에서부터 나오냐? 뭐 식의 구조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런 또 이것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유가 궁금하다면, 요걸 잘 보라. 근데 요거는 시험에 가끔씩 나와, 이 이유는. 그래서 이제, 뭐, 양파 껍질처럼 그 속에 또 있고, 속에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이렇게 전개식이 이제, 그러니까, x-1에 관한, 그런 게, 바로, 이걸 이제 반대로 쭉 관계해서 정리한 게 요식이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내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거 좀 중요하다고. 주어를 바꾸는 거지, 이게. x에 관한 3차식을 x-1에 관한 3차식으로. 요렇게 바꾸는 게 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하여튼, 그런 거에 관한 문제고, 조립제법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여러 번 쓰는 것처럼. 음. 요걸 이제 공식 노트에 잘 오른쪽에 여백에다 잘 정리해 둡니다. 자, 그래서 교재 문제 34번이 요거에 관한 문제지. 자, 교과서에도 나오는 문제니까 잘 한번 봅니다. 자, A라는 다항식을 새로운 다항식으로, 그러니까 X에 관한 아까처럼 하면 이게 이제 X에 관한 4차식을 내가 X 더하기 1에 관한 4차식으로 바꿀 수 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이 이제 이 개수들을 결정하는 거라고. 자, 해보면 우선 이걸 가지고 이제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가 0인가? 조심하고 0, 마이너스 1, 1. 자,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이 t를 결정하고 싶다. t가 먼저 나오겠죠. 이 식을 똑같은 a라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그럼 여기다가 조심할 건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지. 자,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3이 되네. 자, 이 3이 바로 t다. 계속 이걸 이제 재활용해서 몫을 또 한 번 나누는 거지. 그 몫 자체를. 또 한 번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자,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6은 바로 s를 나타내는 거지. s. 네, s다. 자, r을 알고 싶으면 한 번 더. 마이너스 1. 자,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자, 이게 r이다. q를 알고 싶으면 한 번 더. 아이고. 자, 한 번 더 해서 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고 마이너스 7. 자, 여기가 q다. 그 다음에 2가 p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냈고 그 과정을 설명해보자. 과정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p는 2,
Q는 마이너스 7, R은 9, S는 마이너스 6, T는 3. 이런 식으로 어떤 다항식을 새로운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35번. 다음 선우와 지영이의 대화에서 잘못 말한 학생을 찾고 이유를 설명해보자. 자, 선우는 이 식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빼기 1이고 나머지는 x 더하기 2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지영이가 뭐랬냐.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거 뭐 순서를 그냥 바꿔 써본 거겠지, 그지? 만약에 그러면 x-1로 나누면은 똑같이 이제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가 저기 x 더하기 2다. 몫과 나머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럴듯한 설명인데 근데 이 지영이는 그 나머지가 다항식에서 될 조건을 잘 몰랐던 거예요. 지영이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책을, 교과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나머지 할 때 처음 설명할 때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다시 한번 숫자로 간단하게 또 예를 들면 17을 그 3으로 나누면 몫은 5고 나머지가 2.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2가 반드시 나누는 수 3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잠깐만.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예는, 자, 다른 예, 자, 여기다 쓸까? 만약에, 똑같은 예인데, 자, 만약에 어떤 수 26을, 자, 7로 나눠. 7로 나누면 7, 3, 21 하고, 나머지 5.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맞아. 왜냐하면, 7보다 작으니까. 괜찮다고. 근데, 요거를 이제 살짝 뒤집어서, 그러면은 내가 저기 3 곱하기 7 더하기 5 해도 26이 되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당연히 26이 되는 거야. 요래 놓고 내가 여기다가 그러면 3을 아니 26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그렇게 해도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26을 7로 나누면 요 3이 몫이고 몫 5가 이제 나머지가 되는데.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하면은 7을 몫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번에는 이게 이제 뭐 계산을 하면 당연히 26이 되지만 이번에는 얘가 몫이 안 된다고. 몫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몫이 안 되는 이유는 이 5가 3보다 어떻게 작아야 되는데 지금 3보다 크잖아.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게 나머지가 아니라고. 이걸 나머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계산은 맞지만. 왜냐면은 나누는 수 3보다 5가 크잖아. 그러면 아직 나누다 많은 거야. 그럼 이제 제대로 만약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번 더 나눠야 돼, 5를. 이 5를 나머지라고 하지 말고, 그럼 5 곱하기 5를 3으로 나누니까 5는, 3 곱하기 1, 다시 이 5를 어떻게 쓰면 3 곱하기 1 더하기 2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걸 3 곱하기 7은 그대로 두고,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그래서 3 곱하기, 자, 7 더하기 1 하고 2라고 해야 이제 이놈은 정상적으로 나머지가 된다. 왜냐하면은 3보다 작으니까. 3보다 작으니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자, 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이제 다항식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다음 주제 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할 때 그때 이제 많이 할 텐데
요 구조를 이해해야 그 다항식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7 곱하기 3 더하기 5나 3 곱하기 7 더하기 5나 계산은 26이지만 여기다가 내가 몫이라 쓰고 나머지라고 쓰려면은 그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돼. 그래서 3 곱하기 7에서 7을 몫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5가 나머지가 아니니까. 새로 진짜 진정한 몫은 8이지 그러니까. 해보니까 한 번 더 나누는 거지. 덜 나눴으니까. 그래서 3 곱하기 1 더하기 2라고 해서 몫을 하나 더 키워주고 진짜 나머지는 이다. 그래서 지영이는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 x-1로 나누면은 똑같 1차식으로 나눴는데 또 1차식이 돼서는 안 되지. 그지? 그럼 이게 나머지가 아니라고. 차수가 안 맞다. 그러니까 다항식에서는 이제 이런 거잖아. a를 b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라고 할 때, 자 반드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반드시 b의 차수가 있고 나머지 r의 차수가 있을 때 반드시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 b의 차수보다 작아야지 얘가 나머지가 되고 얘가 몫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나머지가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지영이가 만약에 말을 바로 잡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몫을 구해야 되지. 즉, 이 x 더하기 2를 다시 한번 x 더하기 2를 다시 한번 x-1로 나눠야 되지. 그러면 1이 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더하기 3이 되지. 그지? 여기 이게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잘못 말한 학생은 이제 지영이가 맞고 그다음에 차수가 안 맞아서 이제 잘못 말했다 해도 되고 그러면 지영이가 만약에 진짜 정신 차려서 공부한 다음에 나는 꼭 x-1로 나눠보겠다. 그러면 몫을 조정을 해야지. 그래서 진정한 몫은 전에 잘못 구한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요 1을 더 더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해야 되고 나머지는 3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 이것도 맞지. 그치? 그래서 지영이는 굳이 x-1로 나누고 싶으면은 몫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지. 자,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잘 보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요 과정을 좀 필기를 잘 해놓습니다. 이거.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예제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한 기본 문제는 이 정도 하고 보통 교과서를 보면 이 조립제법이 항등식 단원에서 그 나온 책들이 좀 몇 권 있고 또 지금처럼 그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책들이 또 한 반 정도 되고 반반 정도 되던데 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지? 그래서 조립제법에 관한 좀 더 정교한 예들은 아마 항등식을 배운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할 때 그때 설명하는 게 좋아서 뒤로 미뤘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나는 이제 여기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일단 그 나눗셈을 좀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소개하려고 이제 조립제법을 지금 얘기한 거고, 계속 이제 뒤에 가서 더 이제 배워보면 될 거고. 어쨌든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 정도로 합니다.